쉽게 스트리트 파이터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좋다. 자, 다우 주봉 봅니다. 다우 주봉을 보면은 그 역사적 신고가, 여기인데 역사적 신고가인데 2011년 이 고점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올해 경제 성장 GDP가 엄청 좋고 또 공장도 많이 짓고 막 미국 막 큰 소리 쳐가지고 막 핵방해가지고 공장을 엄청 짓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나 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안 온다면은 저는 여기 다 넘어가지 않겠나.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여기 앞에 고점에 왔고 여기에 좀 남았습니다. 그죠? S&P 500 같은 경우도 그냥 중소기업, 우리나라 같은 중소기업, 중기업이 500개가 있는 기업인데 이게도 고점. 내년에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본은 여기 고점 왔다 좀 여기서 약간 멈칫. 자, 대만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도체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로, 독일 한번 독일은 역사 신고가 났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때문에 이게 문제라. 이 중국 홍콩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해, 심천, 상해, 이 애들이 좀 빌빌비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나. 내년에 중국이 좀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현재 보면은 2,500의 요 부분에 놀고 있고, 코스닥도 요 부분에 거의 안정적으로 차트가 일단 모양을 만들고 있다, 그죠? 그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오늘 뉴스, 어제 뉴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후에 양도세 부분이 나왔습니다. 양도세가 뒤에 부분에 양도세 이야기하겠지만은 양도세가 30억, 이렇게 50억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보다 내년에는 2.3, 뭐 IMF라든지 뭐 다른 나라 보통 우리나라 또 한국은행에서 한 2.3 정도 되지 않겠나. 즉 그 말은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조선 이렇게 수출 일단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2.3 정도 성장한다면은 그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뭐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12월 달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저는 좋다 봅니다. 지수가. 그러나 지수를 맞추기는 진짜 어렵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항상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개인들 다 양도세 한번 내보고 싶죠. 10억 정도 해가지고 수익이 얼마 났어. 20%, 30%, 20%, 25%인가 뭐 이렇게 내고 싶죠. 그 대부분이 낼 수 있는 그 큰 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0.05인가 뭐 해당된다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다 내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양도세 다음에는 2천만 원 이상 벌 때 다 양도세 내기 돼 있습니다. 그것이 2년 유예가 돼 있는 경우고, 내가 볼 때는 올해 내년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는 뭐 10억이든 1억이든 2천만 원, 5천만 원 벌면은 세금에 소득에 세금 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도세 부분이 문제는 뭐냐면은 재작년에 보면은 7,000명밖에 안 돼. 7,000명이 세금은 2조 얼마 냈더라. 2조. 자, 그러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재작년 2001년대 통계고, 작년에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여기 12월 달에 12월 달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자, 12월 달 이렇게 됐다. 그죠? 자, 요 정도에서 자꾸 이제 마지막 날 하루 전날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종목 에코프로 10억을 가지고 있다. 10억을 가지고 10억 이하이 돼, 한 종목당 10억이 돼야 됩니다. 한 종목당. 여러 종목이 아니고 한 종목당 10억에서 수익이 12월 27일 맞을깁니다. 27일, 29일인가 28일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날 내가 만약에 4억이 나 있다. 4억. 만약에 기준일이 27일이다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7일. 27일인데 4억이 나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3억 이상이니까 25%인가 이렇게 물립니다. 3억 이하는 뭐 20%.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하고 4억이 남았어. 25% 같으면 돈이 1억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1억을 내니까 사람들이 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만약 20억가이시면 10억을 팔아비우고 13억이면 4억을 팔아비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거 봅니다. 작년에 보면은
이렇게 하락폭이 막 감당을 못한데도 이게 보세요. 이렇게 밀리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작년에 통계가 보니까 1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1조 5천억. 그리고 12월 달에는 개인들이 2조 한 6천, 2조 한 2천억. 그럼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더 심하다. AI 로봇, 의료 AI 뭐 미용 이쪽에 5배, 10배, 10배는 안 되지. 뭐 3배, 4배, 5배 종목이 절비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런 회사에 나타나시면 올해는 더 이런 회사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양도세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쭉 약간 밀릴 가능성이 많죠. 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종합지수가. 그런데 금요일 날 30억 이런 뉴스가 넘어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거의 양도세 부분을 정부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보세요. 원래 주식은 이렇게 시속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12월 달 양도세 부분이 적용하면 계속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많이 올랐던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데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금을 이렇게 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폭락하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엄청 이익을 바라고 있었어요. 사실은 개인으로서는. 왜냐하면 폭락이 나오면은 샀다가 1월달에 이렇게 반동이 나오는 거 아니까 종목만 잘 선택하면 수익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개인들이 올해 이렇게 양도세 부분에 만약에 큰 손들이 던지면은 나도 던지고 너도 던지고 이래가지고 하락폭이 너무 깊어집니다. 일단 하락폭이 너무 깊어지면은 개인들이 다시 그 종목이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수익에 소득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제가 인정하지만은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남들이 피해 보는 거죠. 오히려 진짜 대주주들은 돈을 버는 상태인데 개인들이 피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30억 일단 30억에서 한 50억 이런 이야기 있는데 30억 이상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다음 주 초반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되잖아요. 저는 원래는 세금을 10억으로 하기를 원하고 좀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은 종목을 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 시나리오대로 안 되고 반대로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좀 많이 물린 종목들 혹시 2차 전지, AI, 로봇 이렇게 또 다른 종목이 이렇게 상반기 때 급등했던 종목 물린 분들은 조금 오히려 좀 편안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2차 전지 또 원격으로 이런 데 물린 분들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원래는 신규 매수 할 사람들이 마지막 날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날 그날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좀 매수를 좀 땡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땡기는 게 맞는 거죠. 지금은 만약에 30억으로 되는 순간에 바로 월요일 같은 게 한번 봅니다. 월요일 급등했던 종목들이 비올 분봉 한번 봅니다. 3분봉, 5분봉, 비올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 어제 1시 역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치고 올라왔죠. 오픈엣지 같은 경우도 바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바로 치고 2차 전지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2차 전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치고 올라오더라. 자, 에코프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에코프 BM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영향을 받아갖고 치고 분호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분호도 뉴스 나오고 나서 바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끼가 있고 좋게 보는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왔잖아요. 제가 항상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장이 치고 나가면 후발주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다면은 조금 종목을 신규 매수를 그럼 어떤 종목을 해봐야 되냐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해봅니다.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분호같이 이렇게 매물대가 있으면 일단은 좀 제외. 일단은 제가 볼 때는 30억 쪽으로 간다 하면은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12월 달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는 10억이다 하면은 하락으로 가서 연초에 상승으로 나왔을 건데 30억에서 50억 된다면은 그것이 아니고 연초에 가는 게 아니고
약간의 12월 달에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에서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 제가 말했던 뭐 배당주 또 이쪽에서는 약간 멈칫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움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종목, 일단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봅니다. 매물대가 있지만은 실적이 수급이 좋고 실적이 좋다는 이런 종목, 이런 차트 같은 거 비슷합니다. 아까 원택은 제가 말씀드렸고 꼭 이 종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 이렇게 저항은 있지만은 실적이 되는 종목,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다음 주부터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다음 주 초반은 이런 종목을 좀 공부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너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간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LNF 치고 나간 종목보다는 약간 후발주자라서 실적이 턴되고 매물대가 없는 종목 위주로 비올이 이렇게 뭐 먼저 치고 나갔으니까 뭐 원택 뭐 이런 종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렉스, 루니 같은 경우는 저항이 있는 경우는 좀 약간 제외시킵니다. 시장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30억 되면은 바뀌기 때문에 매매하는 방식도 12월 달에는 조금 다르게 경기 민감주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좋아했던 상반기 때 많이 급등했던 종목,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니까 좀 연초에 다음 주 초반에는 매수 쪽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말씀드리고 궁금한 종목 있으면은 질문해 보세요. 우리 슈퍼챔 분들 강원랜드 한번 봅니다. 주봉 강원랜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좋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 매도. 자, 일봉은 이렇게.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도 하지만은 골프장, 또 호텔, 뭐 또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는 문제는 주는 이제 카지노인데 지금 차트상에 보면 이렇게 여기서 다 선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좋게 들어온다. 수급이 약간 들어옵니다. 그죠?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는 특별히 그렇게 실적도 그렇게 봅시다. 실적은 매출은 늘고 올해 추정치도 작년보다 좋는데 3천억. 제가 볼 때 여기서 지지되고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요즘은 동네에 뭐 홀드 게임인가 뭐 홀드 뭐 있잖아요. 뭐 폴드인가 뭐 무슨 게임 하는 거 뭐 있죠. 거기서 도박을 한다 하더라고. 이 불법인데. 그래서 약간의 그런 영향 뭐 그거는 뭐 정부에서 단속하기라 보고 이런 자리가 지금 굉장히 위치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하락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말했던 이평선들이 모든 이평선이 밀집되면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는 밑으로보다는 위로 이렇게 튈 가능성이 많아요. 이 종목도 요 부분의 매수 물타기도 뭐 나쁘지 않다 보입니다. 종건당 한번 봅니다. 자꾸 어떤 종목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런 종목 위치에서 그런 위치에서 그런 뉴스 그런 뭐 어떤 제로 이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차트라는 것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 매도하고 싶은 사람, 또 이 종목을 보는 사람, 기관 외국인 개인들이 생각이 나타나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종건당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렇게 해서 저번에 이렇게 확 그 뭐 좋은 뉴스가 나온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 뭐 기술 수출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현재 시총이 1조 6천억. 그때 알기로 한 1조 정도 나온 걸로 1조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일단 보면은 제가 딱 대충 느낌을 봐도 최근에 개인들이 어떤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은 1조 6천원 시총이 큰 종목들은 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매도가 나와야 돼. 이렇게 개인들이 한 달 동안 매도가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 좀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또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매수는 수급도 보고 여기서 좀 거래량 같은 경우 약간 거래가 한 번씩 이렇게 터져주면서 수급이 팍팍 들어오는 게 좋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 기관들이 돈으로 치면 20만 주, 16만 주 돈으로 쳐보세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종건당을 계산서가 나왔다 보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얼마든지 이 회사를 방문해서 또 사장도 면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힘들지만은 그래서 특히 만약에 연기금 이런 데서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산서가 나왔다 봅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뭐 역별되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매수해도 이런 게 충분히 제가 말했던 강남 기법은 아니지만은 이런 종목은 괜찮습니다. 예. 길게 보면은 넘어가지 않겠나. 대웅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더 계속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예. 이 종목은 실적이라든지 리포트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항상 리포트를 꼭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를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봅니다. 보유자면은. 보유자면 이런 읽어보면은 자기들이 대웅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다. 예. 대웅 자회사 호실적 지속되는 저평가. 다올 증권사에 이렇게 리포트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고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간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개인들이 매도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간다 보고 보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 대웅제약도 대웅이 가면은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하루 이상한 뉴스 나와 급등하면 여기 패대기 칩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날 패대기 친 것 같아. 일단 매도해주고 원위치. 대웅제약도 나쁘지 않다. 이런 종목 거의 위로 간다 보면 됩니다. 한번 여기서 부분에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 리포트도 나오고 자꾸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은 그냥 일부 여기 104,000원 오면 그냥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고 일부 수익 실현했어. 그건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수익 났기 때문에 길게 끝까지 가져가는 게 끝까지.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막 50%, 80%, 70% 이런 종목이 나와야 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길게.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지지가 되고 좀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궁금한 종목은 밴드에서 질문하시고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